제가 그 당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자, 두 번째는 매뉴얼과 운영 시스템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장력을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력을 길러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첫 번째 책임입니다. 온전히 모든 책임은 나로부터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제 남 탓하지 않고 실수하는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던 내가 뭔가 환경이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나의 문제구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어느 순간 전적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와요. 우리 사장님이 진짜로 우리 매장의 어떤 발전과 우리에 대한 배려가 많으시구나라고 생각해서 뭔가 개선 제안도 되게 많이 하고 같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이끌림.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저는 타고난 DNA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근데 타고난 DNA가 있는 사람들이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끌림. 그러니까 인간적 이끌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한테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호적 감정이 만들면 사실은 매뉴얼을 풀어가기 너무 좋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즉 제가 쓰는 단어로는 제가 항상 대표님들한테 대표님들만의 오른팔 왼팔 있으신가요? 추종자가 있으신가요? 오른팔 왼팔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하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끌림, 우호적 감정. 사실 사람은 대표님들이 비전을 쫓아갈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우호적 감정, 이끌림의 감정이 있으면 대표님의 비전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대표님의 비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표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먼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직원과 나의 개별적 관계에서 이런 이끌림과 인간적 우호적 감정이 잘 형성돼 있으면 대표님들이 무슨 체크리스트를 해볼까? 손익계산서를 같이 해볼까? 우리 어떤 매뉴얼들 같이 만들어 볼까? 영업일보를 해볼까? 하면은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저희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해야 되죠? 월급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또 입에서 무슨 말 하죠? 우리 직원들은 진짜로 다 제대로 된 애가 없어. 일 잘하는 지가 한 명도 없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직원을 내가 내 수준이 그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왔으니까 첫 번째 그들과 인간적 이끌림 우호 감정을 먼저 형성하야 돼요. 개별적으로 형성을 하시고 그다음 매뉴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비전. 내가 앞서 있는 사람.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오고 항상 이걸 매장에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몇 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손님들도 다른 만족도를 우리한테 표출하시잖아. 너도 나랑 같이 일하면 너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너도 앞선 사람이야. 네가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한테 배우면 나중에 너도 창업하면 너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비전인 거잖아. 꼭 내가 매출을 무슨 100억을 할게.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게. 이런 것만 꼭 비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사실은 매장 한 개, 두 개 운영할 땐 충분한 비전이고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책을 저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만의 법칙.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에 요 한 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장과 그의 비전에 반응하는 결과표입니다. 직원이 사장을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직원은 다른 사장을 찾아 떠납니다. 매장을 그만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우리 사장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비전은 되게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런 결과도 곧 다른 사장을 찾아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장은 되게 좋아해. 하지만 사장의 비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사장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비전만 그냥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하고는 계속 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사장을 좋아해요, 직원이. 근데 비전도 좋아해. 이거는 아주 전적으로 아주 그냥 신처럼 따르는 단계가 되겠죠. 우리가 이 4번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3번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나한테 우호적 감정을 또는 나한테 이끌림의 감정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15%의 아주 강력한 우호 세력을 구축하고 그들로 35%의 우호 세력을 구축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5%, 그 다음에 35%, 합쳐서 50%인데 처음엔 15%만 확보를 해라. 그럼 그 15%를 가지고 나를 또 우호적 이끌림 감정이 드는 직원과 알바생을 또 확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프로 스포츠 감독들이 팀을 자주 옮겨 다니는 이유가 어느 팀이나 추구하는 비전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 축구팀이나 다 비전은 우승컵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선수들이 항상 그 리더, 그 감독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전이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외식업에서의 직원들한테의 비전은 다 똑같아요. 매출을 올릴게 아니면 무슨 우리가 다음에 매장을 더 넓힐게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프로축구팀처럼. 근데 이 구단주가 모든 선수를 해고할 수 없대요.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대신 리더인 감독을 내보내는 거래요. 감독을 내보내고 선수들이 좋아할 만한 감독을 영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감독의 리더십 역량과 선수들에게 받는 신뢰 수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수들이 좋아하면 그 감독이 점차적으로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따라 하겠죠. 이 3번의 결과가 나오겠죠.
또는 4번의 결과값이 나오거나 이걸 노리는 거죠. 내가 내 사장력, 사람을 다루는 능력, 나의 사장력 이게 아직 첫 번째 세팅값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장력은 이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사장력이라는 건 제가 만든 용어긴 한데 요건 다른 책에 나와 있어요. 직원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력이 높아야 합니다. 사장은 리더잖아요.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자,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끌리는 사람이 좀 돼야겠죠. 여러분들도 직원들이 이끌려면 내가 먼저 이끌릴 만한 사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도 전적으로 따라와줄 15%의 오른팔 왼팔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도 이 매장을 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한 7, 80% 있는 것처럼 관리도 해줄 거고 그 손익 개선도 관리해주고 발주도 잘해줄 거고 어떤 고객 관리도 잘해줄 거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